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아주 불편한 사람을 만납니다. 처음엔 사소한 말투였고, 처음엔 별거 아닌 행동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태도는 조금씩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내 사생활을 들춰보고, 농담이라며 깎아내리고, 내가 한 말을 왜곡해 퍼뜨리고,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웃으며 다시 내 옆에 앉는 사람.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면으로 싸우자니 내 이미지가 상할까 두렵고, 참자니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 사람을 피해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결국 내가 지쳐가고 내 일상과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지금 이 순간 혹시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진 않나요? 말로는 친구라고 웃으며 다가오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당신을 피곤하게 하고 조금씩 깎아내리는 사람. 우리는 그들을 선을 넘는 사람이라 부릅니다. 선 넘는 사람은 절대 처음부터 거칠지 않습니다. 항상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당신의 경계를 넘고 그걸 당연하게 만들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사람을 마주했을 때 당신의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정확히 경고하고 단호히 제압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윤 선자님의 사례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윤 선자님은 60을 넘긴 여성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동네 사람들과도 두루 친하게 지내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단골 중 한 사람이 점점 이상한 말을 자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살 좀 찐 거 아니야. 이젠 얼굴이 못 알아보겠어. 가게는 잘 되긴 하나 보네. 맨날 새 옷 입고 다니네. 선자님은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그냥 농담이겠거니 내가 예민한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다른 손님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집 반찬은 짠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 딱이야. 근데 좀 건강 생각도 하셔야지.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선자님에게 향했고, 그녀는 마치 비난의 중심에 선 것처럼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자니 괜한 소란을 일으킬 것 같고, 그냥 넘기자니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 결국 그녀는 다음 날 그 사람에게 조용히 단호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말 하는 거 그냥 웃는 줄 알았지. 괜찮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 앞으로는 그런 말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그 사람은 당황한 얼굴로 말을 얼버무렸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불편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는 선자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경계를 지킨 순간이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그 감정을 표현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늘 꾹꾹 눌러가며 참기만 해오셨나요? 참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 계속 참으면 결국 상대는 당신을 무조건 참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건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입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그 용기를 내는 방법, 선을 넘는 사람을 웃으며 제압하는 현명한 지혜를 5가지 방식으로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참는 것도 도리지만 도리를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 그 한계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을 웃으며 제압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농담을 가장한 말엔 정중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당하는 선 넘음은 바로 농담이라는 이름 아래 포장된 말들입니다. 야, 너는 진짜 뚱뚱한 게 매력이야. 아유, 얼굴은 못생겼어도 성격은 좋잖아. 그 나이에 연애는 무슨 연애야? 이런 말들은 처음엔 웃으며 넘기게 됩니다.
그 자리의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진심이 아니라고 믿고 싶어서, 그저 예민한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하지만 농담은 한두 번쯤은 지나칠 수 있어도 크게 반복되면 그 말은 그 사람의 습관이고, 그 습관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칼이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혜란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박혜란님은 오랫동안 성실하게 한 직장에서 일해온 분으로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늘 유독 불편한 한 명의 직장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소한 농담처럼 혜란님을 자주 놀렸습니다. 박 대리는 오늘도 혼자 점심이야. 밥 친구 없으면 외롭겠다. 박 대리 나이쯤이면 슬슬 결혼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동료들은 웃으며 넘기거나 눈치를 보며 외면했죠. 하지만 당사자인 혜란님의 마음엔 하루하루 상처가 쌓여갔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던 어느 날, 혜란님은 마음을 굳게 먹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본인은 웃기려고 하신 거겠지만 전 들을 때마다 참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소재로 한 농담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크게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도 않았지만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그 후 그 동료는 더 이상 혜란님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동료들이 뒤늦게 다가와 진작 그렇게 말했으면 좋았을걸 하며 응원과 지지를 보냈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까지 당신은 농담이라는 말로 얼마나 많은 말을 참아 넘기셨나요? 그 중에는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명백히 당신의 마음을 무시하는 말도 있지 않았나요? 웃는 얼굴로 공격하는 사람에겐 정중한 얼굴로 경계를 지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듣기 불편하네요. 저에 대한 이야긴 그만해 주셨으면 해요. 그런 농담은 이젠 웃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짧지만 명확한 말로 상대의 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크게 싸우지 않아도 당신의 불쾌함을 상대가 명확히 인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을 꺼낸 후 상대가 당황해하거나 장난이었다며 물러설 때 그 자리를 무겁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한마디로 당신은 더 당당한 사람이 됩니다. 논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낮추며 웃는 이는 결코 자신을 무시하지 않는다. 웃고 있다는 이유로 당신이 참는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게 하세요. 농담에도 경계는 있고 그 경계를 지켜야 당신의 삶도 지켜집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당신을 무시하는 말투나 태도를 어떻게 품위를 잃지 않고 되돌려줄 수 있는지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을 웃으며 제압하는 두 번째 방법은 당신을 무시하는 말투나 태도에 거울처럼 반사시키는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대놓고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근히 깔고 들어갑니다. 그 나이에 그 정도면 괜찮지. 뭐 그 정도면 노력은 했네. 당신 스타일이 좀 촌스럽긴 하지만 편해 보이긴 해. 이런 말들 들어보신 적 있지요? 칭찬인 듯, 비아냥인 듯, 도무지 분간이 안 되는 말투로 당신의 존재를 살짝 깎아내리는 사람들. 이때 필요한 건 같은 무기로 되받아치는 반사화법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같은 온도와 말투로 상대의 말을 그대로 거울처럼 되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 그 나이에 그 정도면 괜찮지 라고 하면 그쪽도 그 나이에 참 잘 유지하고 계시네요. 존경스러워요. 뭐 그 정도면 노력은 했네 라고 하면 감사해요. 그 말 들으려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직설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한껏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상대가 했던 말을 거꾸로 적용해 되돌려주면 상대는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당신을 가볍게 보았기 때문이죠. 제가 상담했던 한정숙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릴게요. 정숙님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공예 수업을 진행하는 분입니다. 수업을 들으러 오는 몇몇 중년 여성들 중 특히 한 사람이 수시로 정숙님을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참 성격이 단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느껴지긴 해요. 공예치고는 뭐, 이 정도면 수준 괜찮네요. 처음엔 정숙님도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사람이 또 이게 뭐 대단한 기술은 아니죠. 그냥 손재주 좀 있으면 다 하는 거니까 라고 말했을 때 정숙님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 손재주가 또 누구에게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거죠. 그 순간 그 사람의 표정은 살짝 굳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은 정숙님에게 불필요한 말투나 태도를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최근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혹은 애매한 말 한마디에 속이 뒤틀린 적은 없으신가요? 그때 바로 반응하지 못해서 뒤늦게 화가 나고 자꾸 생각이 나셨을 겁니다. 그럴 땐 반박도 아니고 침묵도 아닌 거울 같은 응답이 필요합니다. 감정 없이, 그러나 단호하게 상대의 방식 그대로 반사시키는 겁니다. 그쪽도 그런 부분은 있으시잖아요. 그 말씀 들으니까 오히려 힘이 나네요. 저는 그렇게 평가하시는 걸 잘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런 말들은 절대 싸움이 되지 않으면서도 상대에게 명확한 경계감을 줍니다. 사람은 자신이 당해보기 전까지 자신이 한 말의 무게를 모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말은 칼보다 깊게 박힌다. 하지만 말도 말로 다스릴 수 있다. 반사화법은 상대의 말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당신의 품위를 지키는 탁월한 기술입니다. 말투에 무시가 섞여 있다면 말투로 되돌려주세요. 단감정이 실리지 않도록 표정은 미소로, 시선은 정확하게. 그렇게 한번 경계를 세우면 당신은 더 이상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사람의 거리를 조절하며 선 넘는 사람과 건강한 선을 지키는 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을 웃으며 제압하는 세 번째 방법은 관계를 끊지 않더라도 거리 조절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엔 적당한 간격이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존중이 사라지고 너무 멀면 정이 식어버리죠. 그런데 선을 넘는 사람들은 이 거리 조절의 감각이 매우 둔합니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가까이 들어오며 당신의 마음과 공간을 뒤흔들려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매일 연락하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며 당신의 시간을 뺏고 당신의 생활을 간섭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내 감정과 의사와는 상관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삶의 영역을 침범하죠. 내가 언제쯤 너희 집에 가도 되지. 그 얘긴 왜 나한텐 안 했어? 우린 그런 사이 아니야. 네가 이 정도는 해줘야 친구지. 이쯤 되면 당신은 지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단번에 끊을 수는 없습니다. 같이 얽힌 인연이 많고 정이 있고 그저 내가 참고 넘기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이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명확한 거리 조절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정소혜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정소혜님은 60을 넘긴 주부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네 친구와의 관계에서 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소희님이 아침에 눈을 뜨기도 전에 문자와 전화를 보냈고 심지어는 약속도 없이 집 앞으로 찾아오곤 했습니다. 너 오늘 뭐하니? 나랑 점심 먹자. 문 앞인데
문 좀 열어봐. 소희님은 처음엔 친하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일상이 모조리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관계를 완전히 끊기보단 차츰 거리두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화가 오면 바로 받지 않았고 답장을 하루 늦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참석하더라도 자리를 잠깐 들렀다 먼저 일어나는 식으로 시간을 조절했습니다. 문자도 짧게, 그리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오늘은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같이 못해 미안해. 요즘은 내가 좀 바빠서 조용히 지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녀의 삶에 다시 나만의 시간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 친구도 점차 소희님의 반응을 살피며 더 이상 무작정 찾아오지 않게 되었죠. 소희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내 삶의 숨구멍이 필요했던 거죠.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숨이 막히고 계시진 않나요? 그 관계가 소중하다는 이유로 당신의 삶이 무너지고 있진 않나요?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거리 조절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내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내 마음은 주지만 내 일상까지 넘보지 못하게. 사람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리감을 유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하다고 함부로 대하는 자와는 멀어지는 것이 도리요. 정중함 속에서 우정을 지키는 자와는 가까워지는 것이 의리다. 정이 있다고 모든 걸 허용하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내 삶을 지켜가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정 거리를 찾을 때 그 관계는 비로소 오래갑니다. 이제 네 번째 방법에서 말보다 강한 표정과 침묵으로 선을 넘는 사람을 다루는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을 웃으며 제압하는 네 번째 방법은 말보다 강한 표정과 침묵으로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해야만 자신의 의사가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말이 아니라 눈빛과 표정, 그리고 침묵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큰 소리로 맞서지 않아도 단 한 번의 눈맞춤, 단 한 번의 무표정, 단 한 번의 침묵으로도 충분히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리라 믿고 그 선을 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선희님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선희님은 오랫동안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많은 어르신과 가족들을 돌보아왔던 분입니다. 그중 한 가족 구성원이 자주 선희님을 깎아내리는 말과 태도를 반복했습니다. 이 정도 일은 그냥 상식 아니에요. 제가 이만큼 드리는데 이건 좀 성의가 없네요. 선희님은 처음엔 계속 웃으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자존감이 하루하루 무너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가족이 또다시 비아냥 섞인 말투로 요즘 너무 피곤하신가 봐요. 좀 성실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선희님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고 표정을 지우고 침묵으로 응시했습니다. 그 짧은 5초가 상대에게 말로 하지 못한 모든 말을 전달해버렸습니다. 당황한 상대는 말을 흐리더니 다시는 그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무슨 말을 해도 상대가 안 들을 걸 알았어요. 그 대신 내가 느낀 불쾌함을 눈빛으로 보여주자 그 사람이 처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더라고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누군가가 선 넘는 말을 했을 때 항상 말로만 대응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 말이 오히려
상대를 자극하거나 내 감정을 소모시키는 일은 없었나요? 사람은 말보다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로 싸우면 말의 크기만큼 상처가 생깁니다. 하지만 눈빛과 표정, 그리고 묵직한 침묵은 그 어떤 언어보다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죠. 이런 침묵의 기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선을 넘을 때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똑바로 마주치세요. 표정을 부드럽게 풀지 말고 당신의 진심을 담은 차분한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 3초에서 5초의 시간 동안 상대는 이미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귀로 듣지만 마음은 눈으로 듣는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말보다 표정과 눈빛을 단단히 세워보세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우아한 방식으로 당신을 방어하는 힘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방법에서 당신의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선 넘는 사람을 어떻게 깔끔히 정리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을 웃으며 제압하는 5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은 당신의 품위를 지키면서도 명확한 마지막 선을 긋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선 넘는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내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억울함과 분노에 휩싸여 같은 말투, 같은 태도로 대응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싸움에선 이길 수 있어도 사람됨에선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면은 이겨도 내면은 지는 것, 그건 가장 후회스러운 결과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고도 상대를 명확히 제지할 줄 압니다. 제가 상담했던 오미자님의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미자님은 80 가까운 나이에 마을 회관에서 글쓰기 모임을 운영하시던 분입니다. 말수가 적고 항상 조용히 웃는 인상이었지만 그녀에겐 묘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자주 선을 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글을 써요? 그냥 애들한테 맡기시지. 요즘 노인들은 허세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 말에 다들 불편해하며도 정작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또 선생님 글은 너무 옛날 감성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했을 때 오미자님은 조용히 미소를 머금은 채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잘 보이려고 쓰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나라는 사람을 기록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불편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는 없겠지요. 그 말엔 흔들림도 없었고 무례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은 더 이상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고 모임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당신의 선을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이상은 안 됩니다. 이런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이렇게 대하시면 이 관계는 어렵습니다. 이 짧은 말들은 때로 긴 침묵보다 강하고 큰 소리보다 단단합니다. 품위를 지킨다는 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해야 할 때 정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실어 소리를 높이지 않더라도 말의 무게로 사람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은 표현이 아니라 존재의 선언이기도 하니까요. 사람들은 그동안 아무 말 없던 사람이 처음으로 입을 열 때 가장 깊은 울림을 받습니다. 그 말이 화가 아닌 의지로 전해질 때 상대는 뒤돌아 서게 되고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을 지켜낸 사람이 됩니다. 사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말이 도를 넘지 않아야 사람의 길이 망가지지 않는다. 지금 당신의 말은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지키고 있나요? 혹시 너무 오랫동안 말을 삼키며 당신의 자리를 뺏긴 건 아닌가요? 이제는 웃으면서도 분명하게 품위를 잃지 않고 선을 긋는 그 한마디를 준비하셔야 할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 7파트에서 지금까지 나눈 5가지 방법을 정리하고 당신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 지혜들을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을 넘는 사람을 웃으면서도 단호하게 제압하는 5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5가지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일상 속 인간관계에서 마음을 지키고 품위를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강한 기술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에게 정중하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말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 들으면서 사실 불편했어요. 그런 농담은 더는 듣고 싶지 않네요. 이런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깨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격을 지키는 가장 정직한 방어였죠. 두 번째 방법은 당신을 무시하는 말투나 태도에 거울처럼 반사하는 화법이었습니다. 그쪽도 그런 면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런 평가, 이젠 담담히 듣기로 했어요. 이런 반응은 감정 없이, 그러나 날카롭게 상대에게 자신이 한 말의 무게를 느끼게 만드는 지혜였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관계를 끊지 않더라도 거리 조절을 통해 당신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있되 내 공간을 지키고 정은 주되 내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태도. 요즘은 내 시간을 좀 더 소중히 써야 할 것 같아. 오늘은 나 혼자 있고 싶어. 이렇게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삶의 우선순위를 내 마음 중심으로 바꾸는 것. 그게 진짜 거리 조절이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말보다 강한 표정과 침묵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눈빛 하나, 무표정 하나, 짧은 침묵 하나가 상대의 무례를 꺾고 분위기를 뒤집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로 싸우지 않고 존재로 전하는 메시지.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대응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품위를 잃지 않으며 관계를 정리할 마지막 한마디를 분명하게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저는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품위 있게 말하는 용기. 그게 바로 나를 지키는 마지막 선이었죠.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쩌면 당신 마음엔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래도 사람인데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하지만 관계를 지키기 위해 당신 자신을 잃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 때때로 너무 많이 참고 양보하고 자신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누군지도 잊게 되죠. 사람 사이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 내 존엄, 내 일상, 그리고 내 평온. 이 네 가지가 지켜질 때 비로소 관계도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당신이 더 이상 상대에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함부로 넘지 못할 경계가 분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이 마음속에 꼭 품고 가야 할 한 문장이 있다면 그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문장이 당신을 지켜주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겐 커다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따뜻한 지혜를 함께 나눠가길 바랍니다. 당신은 조용한 단호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이쌤이었습니다.